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충청남도 시골에 거주하시는 64세 김현수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 후 귀농을 결심하셨는데 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인 김현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30년간 중견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했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적은 연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서울에서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충청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사실 젊을 때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텃밭도 가꾸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말이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 농촌 마을에 괜찮은 단독주택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텃밭으로 쓸 수 있는 땅도 딸려 있었죠.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얻은 돈으로 그 집을 사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작년 3월 드디어 시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뒷산에서 새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에 상추, 고추, 토마토도 심었죠.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웃들도 인사 정도는 나눴고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을에는 2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를 이어 살아온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저희 부부가 그냥 서울에서 온 외지인일 뿐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먼저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받아주거나 아예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었는데 아내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진짜 충격적이었던 일은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여름 축제를 한다는 현수막을 봤어요. 당연히 마을 주민이니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축제 준비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마을회관에 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마을 이장님이 김씨네 왔네라고 하면서도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들어보니 축제 비용을 가구당 10만 원씩 걷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당연히 내겠다고 했는데 이장님이 아니다. 김씨네는 안 내도 된다. 대신 축제 때 참여는 안 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니 참여할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참여를 원하지 않으니 돈도 받지 않겠다는 건지 애매했거든요. 그 뒤로 마을 일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길 청소나 마을 공동 작업이 있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제가 먼저 나가서 도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색해하면서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가 쉬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가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집 앞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 났는데 몇 달째 방치되고 있었어요. 이장님께 말씀드려도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다른 곳의 가로등은 금방 고쳐지더군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점점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희가 버린 쓰레기만 계속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도 제대로 했고 마을 규칙도 따랐는데 말이죠. 이장님께 문의하니 쓰레기 수거 업체에 문의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업체에 전화하니 마을에서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마을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할 수 없이 직접 쓰레기를 차에 싣고 읍내 쓰레기 처리장까지 가져다 버려야 했습니다. 64세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펠다. 겨울이 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제설 작업에서 저희 집 부분만 빠뜨리는 거예요. 다른 집들 앞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데 우리 집 앞 50m 정도만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 올라갈 수도 없을 정도였죠. 이장님께 말씀드리니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우리 집만 빼고 다 치워져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직접 삽을 들고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숨도 차는데 이런 일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마지막 결정타는 올해 초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외지인들 때문에 마을에 애군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마을 유일한 상점 사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김씨네 조심하라.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마치 마을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아내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몇 차례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그런 건 아니고 마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라고만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원천 차단되고 혼자서만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죠. 이게 정말 제가 꿈꿔왔던 노후 생활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아예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외출 시간까지 조절하고 있어요.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골라서 나가죠. 마을 안에서도 주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미 아파트는 정리했고 여기 집을 다시 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값도 샀을 때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도 서울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자니 나이도 나이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기도 해요. 농촌 지역이면 어디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지인에 대한 텃세는 어느 마을에나 있을 테니까요. 요즘은 정말 후회가 밀려옵니다. 서울에서 힘들어도 그냥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웃과 특별히 친하지 않아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여기서는 친하게 지낼 수도 없으면서 배제는 당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속상한 건 꿈꿔왔던 텃밭 가꾸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이런 상황이니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죠. 인터넷으로만 찾아서 해보지만 한계가 있어요. 작년에 심은 채소들도 대부분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올랐고 잠도 잘 안 와요. 아내는 더 심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가끔은 마을 사람들 입장도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아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끼리만 있다가 갑자기 외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색하고 경계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배제하고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마을의 일원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마을 행사에 참여하려고도 했고, 꾸준히 일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벽을 쌓아놓고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제가 서울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닐까 하고요. 서울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무시한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다른 귀농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하셨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아직도 가끔은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계속 이방인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안 좋게 볼까봐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귀농을 꿈꾸시는 다른 분들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로맨틱한 상상만으로는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현수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꿈꿔왔던 귀농 생활이 현실에서는 이토록 힘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퇴직 후 귀농을 꿈꾸시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텃세나 공동체 문화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김연수님께서도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마을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